제가 오늘 SK 하이닉스 토요일날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마이너스 3.4% 정도로 아쉽게 좀 끝나기는 했는데, 자, 사실 어제장은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간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장이었죠. 그런 흐름에 마이너스 3.4%로 조정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시장의 시장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과연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어떤 식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과 뭐 여당 야당 탄핵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사실 뭐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그리고 뭐 주식, 내 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또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받거나 상승이 나오는 건, 다음 주부터는 금융시장에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지금과 같은 조정이 나오는 게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사실 이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계엄령에 대한 이슈는 뭐 끝났고, 이제 대통령과 뭐 탄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분명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구독자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스피가 이 쌍바닥을 찍었어요. 네, 지금 세 번째 이 쌍바닥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쌍바닥 구간 이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금요일날장 이 반도체 쪽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도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죠. 이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저는 다음 주 초쯤, 그리고 다음 주 12월장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2월 12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선물 옵션 만기,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선물 옵션 만기 날이 다가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물 시장 또는 옵션 또는 선물의 이 숏포지션 그리고 이 미결제 약정이 약 27조 정도, 25조가 넘는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청산이 되고, 과연 외인들은 지금까지 숏을 잡았던, 또 하락에 베팅을 했던 외인들이 다음 분기 우리나라 시장을 또다시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숏 포지션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점은 잡혔다 보고요, 이제는 다시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기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 것이고, 내가 또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들 안에서 또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가 가장 관건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주봉 마감은 양봉 마감이 되긴 했어요. 양봉 마감이 되긴 했는데,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최근 이 거래량보다 소폭 상승하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주봉만을 보고 이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느냐 이렇게 보기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도 이번 달 월봉이 직전 음봉의 절반 이상을 꽉 채우는 음봉 종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주가에 대한 차트 이거를 매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이번 달 월봉까지 종가 마감을 보고 여러분들의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 방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고점과 저점에서 지금 매도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러한 고점과 눌림목 시그널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어저께 일단 흘러가는 그 돈의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들이 그 매도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지금 약 한 달 정도 한 달간의 순 매도를 봤을 때 외인들이 13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전 다음 주부터 무조건 돌아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상승 파동에는 총 5파동의 상승 파동과 이 상승 파동이 끝났을 때 이 조정 파동은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5파동이 이미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깊게 오는 것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 조정 뒤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땐 전고점을 무조건 뚫어주는 흐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가의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매수에 대한 심리가 확연하게 낮아지는 구간, 주가는 상승했지만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제 하락에 대한 또는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확률이 약 80% 이상 나오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매도, 그리고 여기선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 뒤에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어요. 그 저점 이탈이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 겨울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리포트들을 내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또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 심리가 더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주가는 내려왔는데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구간, 이런 구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내가 매수를 하고 떨어지고 이런 변동폭을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언덕 구간을 2번을 지지를 하고 있죠. 이 언덕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구간이 저점 떨어지는 칼날에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타점과 혹은 여기를 넘어설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무조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이게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뭐 HBM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뭐 재료, 뉴스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선 우리는 무조건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저 박프로와 함께 SK하이닉스 앞으로 우리가 고점까지 뜨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런 대응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SK 하이닉스에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들과 그리고 대응 전략,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타점에 대한 시그널, 제가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막 사회적으로 계엄이다, 탄핵이다, 뭐 대통령 실시간 뭐 속보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또는 약간 지치게 만들거나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또 너무 매료되지 말고요.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원칙과 기준,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고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것만 집중을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경우는 항상 존재할 거예요. 물론 계엄이라는 건 정말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금융시장에 큰 악재는 지나갔다고 봐요. 계엄도 당일날 끝났고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그 정도의 딱 그 선에서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요, 탄핵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이 뭐 맨날 하락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기에 주가는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매도를 할 지금 매도 구간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섹터들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섹터 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 안에 또 어떤 상승에 대한 시그널, 지표대에 대한 시그널이 뜨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 해나가면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대로 충분히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이닉스 늦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아주 활기찬 뉴스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